잠자리를 뽑으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달을 대변해주는 카드로 가장 먼저 운명의 카드와 함께 그 이후에 Y라는 질문의 카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운명의 카드는 운명의 여신 카드이기도 한데요. 이 운명의 여신은 날마다 기도를 하는 여신이에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는 기도를 날마다 하는 그런 여신인데요. 그 이후에 나온 Y카드의 표면적인 의미는 질문해라, 답을 찾고 행동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해라 라는 의미인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본질에 집중해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해라 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두 카드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마치 운명의 여신의 기도에 Y카드가 답을 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운세의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은 이번 달에 한 번의 감정적인 동요 혹은 상처 혹은 충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흐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난달까지 조금 힘든 일을 겪으셨다라는 흐름을 가지고 계신 분일 수도 있으신데 혹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 달에 한 번쯤은 그런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크게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게 다음 카드로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 상처는 결코 가볍진 않아요. 기도를 해야 할 정도로 간절하거나 누군가의 감정적인 위로가 필요할 정도로 좀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걱정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이런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곧 생긴다고 합니다. 그건 그 누군가의 등장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적인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의 등장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그 아픔을 딛고 성장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다. 그리고 감정적인 안정감까지 얻는다. 라는 흐름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에는 과거에 좀 연연하지 않고 현재를 직시한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쌓아온 것들, 그런 빛나는 점들에 좀 집중을 해서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지 더 발전적으로 나갈까라는 고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성장한다 라는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래 카드로 여러분 이번 달에 일어날 사건을 보더라도 같은 위치에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누군가의 등장은 좀 명확하게 정해진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카드로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 완즈의 기사 카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카드의 흐름들이 운세의 흐름과 사건의 흐름이 같은 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에게 좀 귀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좀 명확하게 카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사건의 카드에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이건 좀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의미예요. 이건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겪어야만 하는 그런 사건인데 지금 일어나지 않더라도 언젠간 여러분이 겪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다. 그렇게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필연적인 일을 이번 달에 여러분이 겪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혹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이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 근데 이분의 등장 역시 필연적이다.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다 라는 내용을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분과 일적으로 만난 사이다 라고 한다면 이분과 여러분의 시너지가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내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존에 하고 있던 것보다 사이즈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너무 재밌게도 그 사이즈가 커진 일을 두 분 다 정말 너무 재밌게 하실 거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열정적으로 이미 달려나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일적인 흐름뿐이 아니라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취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원래 원하던 회사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회사. 이런 식으로 목표가 조금 한 단계 커지고 그걸 충분히 이분과 함께하면 달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이분이 근데 만약에 공적인 인연이 아니라 사적인 인연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급속도로 가까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좀 약간 소울메이트인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분에게 빠져들게 되실 텐데, 사실 이분 역시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텐션을 정말 놓치지 않고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성장을 하실 텐데, 여러분의 그 성장은 고통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통은 새로 나타나는 고통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한번 겪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겪었던 이 고통이 결국은 성장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결과의 카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은 결국 치유가 된다라는 흐름과 사건이 보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한 곳에 좀 깊숙이 자리하고 사라지지 않을 상처라고는 해요. 근데 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성장을 한다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인생을 성장시킨 그 성장통은 사라지고 나서도 그 날의 기억이 좀 머릿속에 한 장면으로 기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달에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성장극 한 편을 쓴다 라는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조언 카드로 터키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의 의미는 감사와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인데요. 여러분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 카드가 좀 암시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아픔에 조금 수저를 얹은 사람,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면, 혹은 누가 주지 않아도 그냥 상황적으로 이 상황이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마저 여러분은 조금 너그러워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이 카드 자체가 너그러워져라. 주변을 좀 살피고 너무 그 여러분의 상처에만 매몰되어서 들어오는 운까지 내쫓지는 말아라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타인을 비난하고 현재의 상황을 비관하고 이런 부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다 보면 새로 들어오는 이분과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어차피 해결이 될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겪고 나가야 할 성장통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성장통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느냐가 주가 아니라 어떤 아픔을 어떤 방식으로 이겨냈느냐, 이겨내는 게 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이겨낼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멋있는 성장극을 쓸 것인지 그 부분만 생각을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조금 여유 있고 너그럽게 상황을 바라보신다면 앞으로 들어오는 운기,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귀인이 될 이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 하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웃는 사람이 인류라고 하잖아요. 그런 인류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3월달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를 뽑으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3월달을 대변하는 카드에서 가장 먼저 바이 더 북 카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석대로 따라가라 라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보편적이고 규칙적이게 그리고 문화적, 사회적, 조직적 혹은 가족적인 그 관습을 존중해라 라는 카드입니다. 이게 약간은 강압적인 카드인데 어느 정도냐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느끼더라도 저항하지 말고 그것을 따라라. 맞춰야 한다면 그건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끝이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희망이 있을 거다 라는 밝은 메시지를 품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약간은 강압적이지만 그렇게 할 가치가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드이고요. 그 다음 카드로 틱톡 카드가 나왔어요. 똑딱똑딱 시간에 대한 카드인데요. 이 카드 자체의 의미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급하게 바라보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흐른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이론에 따르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사실 동시간에 존재할 수도 있고 어쩌면 아예 존재할 수 없다 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번 달 키워드 카드, 이 틱톡 카드가 그 이론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 카드인 것 같아요. 시간이 귀속되지 말아라 라는 카드인데 이건 여러분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언제 어디서든 존재하고 언제 어디서든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말아라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달 운세의 흐름을 좀 보자면 가장 먼저 저지먼트 카드, 그리고 완드 8번 카드, 마지막으로 펜타클 1번 카드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 이 흐름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변화의 순간이 다가왔다 라고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변화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 변화는 무언가를 탄생을 시키면서 새로운 씨앗을 심으면서 마무리가 될 건데요. 이 흐름은 여러분이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사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위해서 무언가 여러분이 희생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그 변화의 순간이 빠르게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화가 좀 급격하다, 내가 따라가기 좀 벅차고 힘들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키워드 카드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저 정석대로, 순서대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의 템포에 맞춰서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나아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결국 그 새로운 씨앗을 심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고요. 이번 달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사건을 먼저 보자면 그 사건은 여러분 외부에서 생기진 않는다고 해요. 아무런 사건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은 내면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면에 집중을 하게 된다. 라는 말인데요. 이번 달은 여러분 진리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 혹은 어떤 외부적인 사건이 생긴다면 그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그런 것들로 머릿속에 좀 가득 차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 라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좀 몰아치거든요. 그래서 행동할 엄두가 좀 나지 않으실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손도 못 대겠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생각도 쌓이고 이 일도 쌓이는 그런 느낌인데요. 여러분 스스로도 사실 알고 있어요. 이런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런 생각 자체는 여러분의 발을 묶어놓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해결책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은 이 휘몰아치는 내면의 파도를 그냥 스스로 툭 놓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고 그냥 툭 놓아버리실 텐데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평온의 상태로 안정적인 상태로 인도한다 라고 합니다. 아까 내면의 파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그 파도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파도에 좀 휩쓸리게 되실 거예요. 큰 너울이 여러분을 삼켜서 데리고 갈 텐데 그 파도에 휩쓸려서 가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도착 지점에 도착을 할 건데 여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게 있다고 하거든요. 답을 원했다면 답이 거기 있을 거고 사람 사이 관계의 문제였다면 화해와 융합이 거기에 있을 거래요.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이 도착한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게 있을 거고 그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과 함께 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언 카드와 함께 보자면 조언 카드로 코요테 카드가 확인이 되는데 이 밑에를 보세요. 신의 계시를 믿으세요 라는 카드이거든요. 신의 계시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이 언제나 맞을 수는 없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신의 계획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완벽해 보이고 빨리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신의 계획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걸 좀 단적으로 말해주는 카드이고요. 하지만 신은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거예요. 그렇지만 신의 계획 속에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들이 생각의 파도로 오는 것 같아요. 생각의 파도.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올드하거나 고지식하거나 혹은 너무 결백하고 정직하기 위해서 본인의 틀 속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엔 여러분 스스로 너무 생각에 매몰되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신의 안배를 믿으시고 이 신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무조건 데려다 줄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하고 그의 안배를 따라서 그냥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이번 달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브라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달을 대변하는 카드에서 가장 먼저 Time to Go 카드 그리고 No Place Like Home 이라는 두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두 카드를 확인해 봤을 때 정말 명확하게 집에 가서 쉬어라.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가장 편안하게 쉴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번 달의 메시지인 것 같은데 카드를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time to go. 현재에 대한 마무리의 의미이거든요. 여행이나 학업, 아니면 프로젝트, 혹은 방황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간에 이미 여러분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라는 메시지이고요. 그 다음 카드는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휴식을 권유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고 여러분 다울 수 있는 곳, 혹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가장 여러분다운 방식으로 안식을 취해라. 라는 휴식을 정말 명확하게 권해주고 있는 카드인데요. 여러분, 이 두 카드가 끝을 의미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너무 재밌게도 이 두 카드가 명확하게 휴식을 권해주고 명확하게 끝을 말해주고 있는 카드인데, 그렇지만 이 카드의 숨은 의미는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time to go. 돌아가라. 그런데 이게 계속한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고, 휴식을 암시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다음 카드 역시 휴식을 취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 가장 여러분다워지는 그 순간에 답을 찾을 것이다.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카드이거든요. 좀 분명하고 명확한 키워드가 떴는데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흐름과 함께 확인을 해보더라도 여러분 가장 먼저 에이스 오브 컵 카드로 시작해서 소드 6번 카드, 소드 8번 카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 완벽한 완성 혹은 성공을 한 번은 이루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성공이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깨달음이 아니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만한 그런 시작을 같이 들고 오는 그런 완성이다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카드로 소드 6번 카드와 컵 8번 카드가 나왔어요. 둘 다 떠나는 카드인데, 첫 번째 떠나는 것은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나쁜 흐름이 아닌데, 그 다음 카드에서 또 다시 한번 컵 8번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떠났는데 또 떠난다. 이건 결국 여러분 중간에 좀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한다거나 잘못된 결과물을 받아서 다시 한번 돌아서게 된다. 결국은 제로에 수렴하고 원점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처음 이걸 시작했을 때 완성과 함께 다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일이 궤도에 오르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 궤도에 오르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지금까지 어느 정도 소득은 봤는데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한다. 그리고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는데, 이건 주목할 만한 사건의 카드에서 좀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소드 8번 카드가 확인이 되죠. 이 카드는 컵 8번 카드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정말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텐데, 그 다음 카드가 소드 10 카드입니다. 10번 소드 카드. 정말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마음마저 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크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은 결국 이걸 다 버리고 다시 선택을 하실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하는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했을 때 결국은 인정받을 만한 성과를 낸다라고 펜타클 3번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의 카드는 좋아요. 결과의 카드는 펜타클 3번 카드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결과의 카드, 정말 결과의 카드에서 매지션 카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것이고, 여러분들 자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결국 가볍게 넘길 만한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스트레스 카드인 소드 8번 카드와 9번, 10번 카드가 나란히 모두 다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정말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먹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카드가 암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건 순간적인 상황이고 이번 달 안에 해결이 되고 결국 여러분은 답을 찾아서 능력을 인정을 받는다 라고 결과는 말을 해주고 있지만 이 정도의 스트레스라면 직접적으로 여러분한테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가볍게는 신경성 위장염이나 불면증, 그 정도일 수도 있는데 조금 심하다고 한다면 신경과 계통으로 좀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인 데미지 혹은 정신적인 데미지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좀 심각한 질병까지 몰고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이 일 자체를 좀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흐름이 강하거든요. 이게 팀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 혹은 사람에 관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사건이 좀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놓을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조언 카드를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조언 카드로 고양이 카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문구를 보자면 당신의 독립성을 주장하세요 라는 문구인데요. 고양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그런 동물이죠. 이 카드는 결국 고양이같이 행동해라 라는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과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방식을 올바르게 보고 그걸 믿어라. 여러분은 결국 정답을 찾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쉬라고 해도 나아가실 거예요. 쉬라고 해도 쉬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좀 쉬고 시작을 해라. 그러면 답을 찾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전체적으로 카드에서 확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쉬지 않고 시작을 하시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이 가장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휴식을 취하시래요. 이 스트레스 접어놓고 휴식을 취하시면 그 안에서 답이 나오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에 주의하시고 쉴 기회가 있다라면 쉼 속에서도 깨달음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번 달에 휴식과 결과를 함께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비를 뽑으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달을 대변하는 카드에서 소울메이트 카드와 함께 브레스, 호흡이라는 카드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키워드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파트너십, 그리고 기다림과 인내심이라는 카드인데요. 먼저 소울메이트 카드는 말 그대로 소울메이트, 여러분께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데 이분은 좀 파트너적인, 동반자적이고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께 걸어 들어온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이분은 여러분이 하는 것을 응원할 거예요. 여러분을 좀 발전시킬 거고요. 여러분과 발맞춰 나아갈 분이신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여러분도 그분을 응원해주고 여러분도 그분에게 발을 맞춰줘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다음 카드로 호흡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호흡이라는 거는 인내심, 기다림, 명상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좀 마음이 급하다면 호흡을 가다듬고 명상을 해라. 그러면
믿을 수 있을 거고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카드인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과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인연이 좀 짧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길게 가자고 하는 인연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미래에 굉장히 크게 도움을 주고 가시는 분이에요. 함께하는 시간이 짧더라도 여러분 인생에 깊게 발자국을 남기고 가는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좀 마음이 급하더라도 이분과 함께 가는 길이 좀 늦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기다리고 인내해라. 발 맞춰서 함께 나가야 한다. 이분과 발이 맞춰지면 여러분이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카드가 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세의 흐름과 함께 보자면 가장 먼저 은둔자 카드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펜타클 2번 카드, 마지막에 교황 카드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대신 함께하는 끝이 창대하리라. 이 시작점에서는 여러분이 그 은둔자일 수 있어요. 은둔고수라고 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어온 것들, 공부해온 것들이나 일해온 것들, 혹은 경험치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배운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가르쳐준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끌어줘야 한대요. 여러분의 것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이 사람과의 파트너십이 좀 강력해지는데 이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것을 흡수해서 같은 단계로 나왔을 때, 같은 위치로 올라섰을 때 그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했을 때는 3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 근데 이분과 같이 했을 때는 5단계, 7단계 이렇게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꼭 발을 맞춰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흐름 자체도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분에게 여러분이 나중에 배울 것이 있다라는 흐름은 아니고 함께 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마지막 카드가 교황 카드가 떴잖아요. 경지에 오른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거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 경지에 오른다라는 수준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봤을 때도 가장 먼저 소드의 여왕 카드가 나와요. 이건 여러분이 여왕이고 여러분이 은둔자, 여러분이 고수라는 뜻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데 숨은 의미를 찾아봤을 때 사실 소드의 여왕 카드도 그렇고 은둔자 카드도 그렇고 굉장히 고집스러운 카드예요. 외골수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가진 사람, 같은 결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 결이 같은 사람을 만났다, 뜻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언가 말을 했을 때, 무언가 지식을 전달을 했을 때 이분이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명확하게 말을 해주면 말을 해줄수록 이분은 더욱더 확실하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다만 다그치지 않고 부드럽게 그렇게 끌고 나갈수록 점점 더 그 경지에 빨리 오를 수가 있고 이분이 여러분을 좀 더 빠르게 따라올 수가 있다라는 흐름이 보이는데 다음 카드로 컵 7번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죠. 이분과 함께하는 그 시작은 정말 그 이상이 멀리 느껴질 수 있어요. 손에 잡히지 않는 그 구름 뒤에 가려있는 그런 이상을 쫓는 것 같다.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해서 언제 저기까지 나아가냐? 이 사람 자체는 또 이상도 높고 꿈도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데리고 언제 저기까지 가지? 라는 좀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좀 마음이 더 급해질 수가 있는데 근데 결과는 이번 달 안에 나온대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 이번 달 안에 에이스 오브 컵스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가장 최고의 결과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이분을 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경지에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를 얻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 목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무엇이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새로운 기준점에 도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비유하자면 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아낸 느낌? 아까 약간 경지에 올랐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낸 건 마르지 않는 샘물. 이 물로 농사도 할 수 있고 팔아서 돈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물 자체를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원천을 만든 느낌이에요. 그 지식의 원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여러분들 대인관계나 인간관계 혹은 연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그 연애에서 얻지 못했던 확실한 파트너십 혹은 확실한 연애적 가치관, 인간관계적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얻게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 결과의 카드로 봤을 때 완드의 여왕 카드 그리고 소드의 왕 카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도착한 곳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마음껏 능력을 펼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쟤 진짜 잘한다. 저 사람 정말 일 자체를 매력적으로 한다. 혹은 정말 매력있다. 라는 수준 높은 인정을 받으실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자만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 단계 높은 또 그 윗단계를 보면서 다시 나아가실 텐데 자만하지 않으시고 좀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해 나가면서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게 객관적으로 맞지만 꾸준히 자신을 좀 성찰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본인을 판단해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실 텐데 여러분 이게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들은 생수병인데 본인은 마르지 않은 샘물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남들과 다르지 않다. 어차피 같은 시작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그 정도로 좀 이성적인 그런 마인드로 시작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가진 그 마르지 않은 샘물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하시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생각하셔야 할 거는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은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에게 주고 가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남겨주는 이분이 함께 꾸준히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떠날 수도 있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떠난다고 하더라도 혹은 같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 샘물은 파트너가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언 카드를 보면 고슴도치 카드가 나왔습니다. Time for beginner mind. 초보적인 마인드를 가질 시간이다. 초심을 잃지 말아라. 이 카드가 해주는 조언은 여러분들이 성취를 해냈을 때의 조언이 아니라 파트너십에 대한 조언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이 파트너보다 낫다.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게 객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를 대할 때 좀 우월함, 약간은 자만, 요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카드는 그걸 조심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초보자가 보는 걸 보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초보자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한 상대방, 파트너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게 여러분에게 깨달음,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져다 주는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거만한 마음, 좀 오만한
마음가짐 이런 거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상대는 생각보다 여러분을 좀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기본적으로 결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당연히 정말 거울처럼 알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좀 더 존중해 주시고 초심을 잃지 않으시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뽑으신 여러분들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3월달을 대변하는 카드로 Here and Now라는 카드와 함께 Truth be Told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앞 카드를 먼저 보자면 여기 그리고 지금 이라는 카드인데 현재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 그리고 오늘에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카드예요. 모든 것은 현재 그리고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그러니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지도 과거를 반성하면서 갇혀있지도 말고 온전히 오늘에 집중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이고요. 조금 직관적인 해석을 드리자면 좋았던 옛날 그리고 지금 당장은 가질 수 없는 미래의 즐거운 일 로맨틱하고 신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직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는 카드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온 진실을 말해라 라는 카드에서 정직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현재에 있는 것을 보아라. 여러분의 환상, 그리고 이면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의미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왜곡되지 않은 현실 그 자체, 사실 그 자체, 현재의 그 본질에만 집중해라. 중요한 것은 본질 그 자체이다. 이런 의미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 카드, 진실을 말해라라는 카드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 여러분이 진실을 말한다면 상대도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할 거고 반대로 여러분이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면 그 대화는 어떠한 의미도 발전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해주고 있는 카드입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봤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카드로 데스 카드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데스 카드에서 컵 10번 그리고 마법사로 이어지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번 달에 한 번의 절망, 한 번의 무너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 무너짐은 이별일 수도 있고요. 대인관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에든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은 아마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정도로 좀 강력한 부정적인 상황을 겪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음 카드로 컵 10번 카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건 깨져야 했다. 깨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지금 이게 깨져야지만, 무너져 내려야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의 진짜의 가치, 여러분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가 빛을 발한다 라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어요.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허상을 벗고 진실을 찾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쩌면 여러분의 해방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본질을 찾는 것이에요. 깨지지 않는 순간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던 지금 허상이 가득한 이 세계가 행복하다고 느꼈더라도 그건 허상이잖아요. 신기루에 불과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내면 깊숙이 무의식에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건 신기루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내려와서 보자면
전차 카드와 완드 8번 카드, 그리고 소드 7번 카드로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이 사건에서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는 멈춰있는 전차이죠. 멈춰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고 있는 이 전차 카드가 움직이자마자 빠르게 이 덱에서 완드 카드는 위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은 방향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죠. 여러분이 허상에 갇혀있던 것을 깨닫고 빠르게 끊어내고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느낌인데요. 데스 카드 아래에 소드 7번 카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끊어낸 이 무언가가 허상의 실체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가져가던 도둑이라는 것을 깨달은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나, 이 허상에 왜 갇혀 있었나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탐구, 이 허상의 존재에 대한 탐구에 여러분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해석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였다면 헤어지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행복하다고 세뇌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의 이별을 하고 나서 내가 왜 헤어지지 못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는 모습이시거든요. 혹시 예술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버리지 못했던 기존의 그 틀에 박힌 그 틀을 버리고 그냥 그저 했는데 성공적으로 작품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렇게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틀이 몇 개가 더 있는지, 어떤 틀이 있는지 그 틀을 찾아내는, 그래서 하나씩 깨부수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부라면 공식을 깨버리니까 풀려버린 문제, 혹은 대인관계나 가치관적인 부분이라면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분들이 현실을 자각하고 가치관이나 대인관계를 깨버린다, 이런 느낌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결국 그 허상 같은 신기루를 깨버리고 그리고 원인을 찾는데도 성공을 하실 거예요. 결과의 카드에서 완드 3번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실 거고, 여러분이 찾은 원인을 반복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를 하실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마지막 카드로 데스 카드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처음에서 나온 데스 카드 그리고 마지막에서 나온 데스 카드는 결이 같지만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깨진 거는 맞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깨진 상황을 의미하는데 처음에는 약간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마지막 결과 카드에서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은 정말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삶을 향해서 돌아섰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았고 여러분은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성을 이미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도 않으시고 정말 새로운 발전된 방향으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언 카드와 함께 보자면 조언 카드로 하얀 까마귀 카드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아래쪽에 나온 워드로는 Trust in the Magic, 마법을 믿어라 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는데요. 카드의 진짜 의미는 세상의 법칙을 믿어라 라는 뜻이에요. 결코 의미 없이 일어나는 우연은 없다 라는 뜻인데요. 이 카드는 위에 나온 마법사 카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진실을 믿어라, 여러분의 본질적인 가치와 매력을 믿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보고 여러분 자체의 능력을 믿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셔야 해요. 그래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용기가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믿어라. 여러분 자신을 믿고 현재의 상황을 용기 있게 바라보고 깨고 나와라 라는 말을 까마귀가 해주고 있고요.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한 번 더 드리자면 흰색 까마귀는 신성함과 행운의 상징이에요.
이 흰색 까마귀를 따라가는 곳에 행운이 없을 리가 없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은 행운이 없을 리가 없다, 행복이 없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생각하시면서 빨리 이 알을 깨고 나와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는 이번 달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